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방 강가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가요? 오늘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어떤 그 영상이 조회수가 높은지. 근데 보니까 방송 작가에 대한 조회수가 의외로 되게 높더라고요. 사실 저는 내심 책에 대한 조회수가 높기를 바랬지만 클릭수를 보니까 이제 이게 제일 높아서 방송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제 방송 작가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 월급, 돈 얼마 버는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방송 작가가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를 평균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어가지고 평균이 없어요, 방송작가의 월급은. 그래서 이거 진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는 막내 작가를 거치지 않고 운 좋게 서브 작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막내 작가의 첫 월급이 보통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88만 원 세대보다 진짜 못한 돈을 받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액수인데, 그래도 집이 서울이면 다행이죠. 숙식 해결되니까요. 집이 지방인 경우에는 월세 내고 뭐 교통비하고 뭐 식비하고, 물론 뭐 선배들이 밥을 많이 사주긴 해요, 막내 때는. 그래도 월세랑 교통비만 해도 이 80만 원 솔직히 빠듯하잖아요. 집에서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거기다 또 하는 일은 또 엄청 많고요.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그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월급이 거의 10년 넘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진짜 이 방송가의 병폐 중에 병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업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180만 원 정도까지 막내 월급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현재 막내 작가 월급이 이제 평균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이 막내 작가가 시작을 180으로 하니까 보통 이제 한 1년에서 3년 정도 막내를 하고 한 3, 4년이 되면 이제 서브 작가로 올라가고, 이거를 입봉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제 서브 작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본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코너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월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작가 월급이 보통 뭐 옛날에는 뭐 160에서 240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 이 월급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이제 본사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열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뭐 서브 작가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한 달에 180만 원 받고 일하는 그런 병폐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막내 작가와 또 서브 작가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에 12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뭐 80만 원보다는 좀 많긴 하지만 이거 역시도 사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액수기는 하죠. 이제 그때가 뭐 23, 22 이랬는데, 그 돈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업계에 발을 디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 월급에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하는 게 조금씩 가속도가 붙고 연차가 쌓이면 보통 이제 방송 작가는 그 연차에다가 공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년 차면은 공을 붙여서 회당 30만 원, 뭐 4년 차면 회당 40만 원, 뭐 10년 차면 이제 회당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잖아요. 그 회당 나가는 돈 곱하기 한 달 4하에서 월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10년 차면은 회당 100만 원이니까 한 달 일을 하면은 이제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평균이기는 해요. 굳이 평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데 이제 10년 차 가면은 공을 붙이긴 하지만 조금씩 유동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방송 작가라는 자체가 프리랜서잖아요. 거의 뭐 90% 이상이 프리랜서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일 많이 할 때는
오전에 8시에 그 케이블 시사 프로그램에 출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출근해서 그 프로그램 10시였는데 10시 프로그램 끝나고 11시에 스태프들이랑 간단하게 브런치 같은 거 먹고 다음 방송, 내일 방송 준비하고 이제 나머지 섭외는 막내 작가한테 맡기고 저는 4시에 그 KBS의 뉴스 또 다른 시사 프로그램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 하고 끝나고 나면은 12시 7분인가요? 막차가 있었어요, 그때. 그때 상수동 살 때였는데 어쨌든 그 막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하고 그 사이클을 하면서 주말에는 그 당시에 그 시네마 천국 했었는데 시네마 천국은 출근을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네마 천국 관련된 영화를 보고 대본을 썼던 거죠. 그러면서 또 틈틈이 교통방송 라디오를 했어요. 그 교통방송 라디오도 심지어 데일리였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거를 다 소화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막 프로그램을 4개, 5개씩 하던 시절이 거의 20대 후반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한 30대 중반까지 했던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일을 하면은 물론 돈은 많이 벌죠. 그때 뭐 평균 한 달에 500에서 700 정도 벌었고 진짜 많이 벌 때는 월 1000도 몇 번 찍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방송 작가는 세금을 3.3%밖에 안 떼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장점이죠. 세금을 많이 안 떼서 3.3%밖에 안 떼다 보니까 조금 월급을 받으면 떼이는 돈이 작기는 해요. 이 어떤 방송 정규 프로그램도 하지만 알바도 쏠쏠하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이나 또 관공서나 뭐 학교나 이런 데서 홍보 영상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 연예인분들 팬미팅 하잖아요. 그때 그 팬미팅 대본을 써준다거나 또 병원 같은 데 가도 왜 병원 홍보 영상 같은 거 많이 틀어주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편이고요. 또 뭐 대기업 광고는 아니지만 뭐 YTN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중소기업 광고 있죠. 그런 광고 콘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고 또 이제 이런 광고나 뭐 이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제작사에서 이제 뭐 서울시 교육청 관련되어 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럼 입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찰에 참여할 때 기획안을 쓰잖아요. 그 기획안 쓰는 것도 작가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알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뭐 3분짜리 해주는데 뭐 한 3, 40만 원 받기도 하고 뭐 한 7분짜리 해주는데 100만 원 받기도 하고 뭐 기획안 써주는데 한 100만 원 받고 만약에 기획안이 통과가 되면은 뭐 플러스 알파 약간 부르는 게 값이고 이거는 이제 너무나 정해진 것이 없어서 진짜 말 그대로 알바인데 뭐 이런 알바도 좀 용돈벌이 삼아 쏠쏠이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쌓여서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저작권이 있어요. 그 방송 작가 협회에 이제 등록이 되면은 방송이 나가고 또 재방이 나가면 저작권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방송 작가 협회에 이제 등록을 하려면 그 메인 작가가 지금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메인 작가님이고 또 방송 작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 사인을 받고 이제 내가 일하고 있는 이력서를 내고 해가지고 방송 작가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저작권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수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자잘한 그런 부수입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큰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급이 쌓이면 얼마를 받냐?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얼마를 버냐? 제 선배 이제 지인인데 그분은 그 연봉이 7억이라는 거예요. 1년에 사실 7억 벌면 거의 뭐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미 그 텔레비전의 호황 시절 90년대 2000년대 그때 거의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륜을 쌓아가서 이제 현업에서 탑에서 종사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연봉 7억을 찍으시는 거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섭외 작가님이신데 섭외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섭외라는 게 정말 연락처도 알기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요. 뭐 가령 조용필 선생님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분들만 이분이 섭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섭외만 해주는데도 뭐 뭘
그 연봉이 몇 억씩 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같이 일했던 선배 언니도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막 몇 천씩 버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제작사를 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사를 차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송 작가라는 게 굉장히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작가는 굉장히 많고 월급이 작아요. 근데 점점점 올라갈수록 작가는 작아지고 월급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정말 현업에서 뭐 막 50 넘어서까지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막 몇 억의 연봉을 자랑하시는 그런 작가님들 진짜 1%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극소수의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분만 이 현업에 종사하는 거지, 지금 내가 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사실 뭐 30대 초반에 막 500에서 700씩 벌면은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 방송이라는 게 진짜 유행을 너무 많이 타고 언제 프로그램이 없어질지 모르고 굉장히 냉정한 바닥이에요. 정말 시류도 너무 많이 타고, 뭐 어떤 사람은 막내 작가 할 때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그냥 메인 언니가 너 오늘 그만 나와 하면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일을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이 또 이 업계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한 달에 월천 번다고 막 돈을 흥청망청 쓰잖아요. 뭐 연예인들한테 기죽기 싫어서 뭐 유명한 사람들 만나니까 내가 지금 월천 버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모은 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또 장수 프로그램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좀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작을 해도 12회하고 종영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돈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되어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기획할 때는 막내 작가는 100%를 월급을 거의 다 받아요. 하지만 서브 작가는 보통 한 작게는 60, 많게는 80% 정도의 금액을 받아요. 근데 이제 10년차 올라가잖아요. 저처럼 이제 연차가 쌓이면 5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15년 차라서 회당 150만 원인데 기획을 할 때는 75만 원만 받는다. 그럼 75 곱하기 4,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월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이 되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어쩔 때는 엄청 많이 벌고 어쩔 때는 엄청 적게 벌고, 또 프로그램 하나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까지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그 많이 버는 거에 취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일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일을 막 4개, 5개씩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한 마음에 언제 내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언제 내가 실업자가 될지 모른다,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무조건 프로그램을 2개 이상은 붙들고 있어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렇게 일을 했나 싶기는 해요. 그렇게 막 일을 해서 돈을 뭐 그 당시에는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근데 그때 벌던 돈의 반의 반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 일이라는 게. 이거는 약간 프리랜서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그런 시간 관리나 또 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기는 해요. 저는 원래 방송 작가를 하고 싶어 했었고, 또 타 직종에 비해서 여성 차별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워낙 여자들이 뭐 많기도 하고요. 뭐 선배들도 뭐 출산하고 또 육아하면서도 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뭐 저 역시도 지금 독일에 있지만 한국에서 원래 하던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바 같은 것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국에 있었으면은 또 더 일을 많이 했겠지만 독일에 와서 일을 못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장소에 제약이 없는 작가의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최근에는 방송 자체가 사실 많이 죽고 있긴 하거든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방송도 유튜브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방송도 작가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뭐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이런 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저 국정원에 가신 선배님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말씀 안 하셨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이분이 출판사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의 특채로 가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일을 시작하면 또 관련돼서 또 가지치기를 해서 다른 쪽으로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하게 또 열려있는 직업이 이 방송 작가의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꿈을 꾸고 계시거나 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은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뭐 궁금한 점이나 또 뭐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